해외에 가가지고 사람들 사연으로 뭐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찾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메신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을 제가 대신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선물을 전해주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고 그 제 프로젝트의 목표 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말이 500만 원이 정말 이게 후원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공개를 해놓고 무작정 다시 동남아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제 초반에 제 후원 계좌에는 몇 달이 지나도록 2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표 금액은 500만 원인데. 근데 그 20만 원도 엄마 10만 원, 아빠 10만 원. 네.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망연자실 하고 있다가 제 메일로 메일 한 통이 날아듭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연이었어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8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지었었는데 학교 공사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여자아이가 자기를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헤어질 때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보자고 약속까지 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그리움과 뭐 슬픔과 감동이 뚝뚝 떨어지는 사연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꼭 저한테 첫 번째 사연이기도 했고 정말 이루어주고 싶은 사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라오스로 날아갔어요. 라오스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8년 전 찍었던 그 아이 사진,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약 이 친구를 찾는데 2주 가량 소요가 됐거든요. 막 영어도 안 통하는 정말 변두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찾았지만 항상 허탕을 치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찰나 제가 라오스에 어쩌다 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현지 교회. 그런데 마침 거기에 딱 라오스로 이민을 오신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왜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지, 그리고 제가 받은 사연들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저를 이제 트럭에 태우시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시면서 통역도 해주시고 물어서 결국에는 그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이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의었대요. 일찍. 그래서 일찍 여의고 그때 당시에 왔던 사연 신청자를 정말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8년 동안 그때 썼던 편지, 그때 만들어줬던 팔찌 아직도 서랍에 가지고 있고 가끔씩 열어본다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정말 자기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연결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저도 그 앞에 있으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모두 저희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뭐 허탕을 치는 날도 실패를 하는 날도 포기해야겠다라는 말까지 올렸다가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뭐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뭐 손가락질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네. 설마 찾겠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제가 마지막에 이 아이를 찾았다고 공개를 하니까 정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을 마지막
성공한 이야기를 올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후원 계좌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꾸준히 지켜보다가 아 정말 될까? 될까? 근데 진짜 만났네? 진짜 성공시켰네? 와,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하면서 아, 나도 사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원 금액과 함께 제 메일 함에는 5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가고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뭐 우리 아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힘이 돼주세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사연들이 쏟아지게 돼요. 그렇게 제가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에서는 뭐 자기가 후원하는 어린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그 마지막까지 버스 뒤까지 쫓아오던 그 맨발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신발을 사다 달라고 하는 네, 이렇게 신발을 사다 준 사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정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록도 수녀님들, 이게 정말 각종 매체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소록도 수녀님을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몰랐던 소록도 수녀님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제가 이분들도 약 3개월간 유럽 전역을 헤매면서 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여행과 저의 프로젝트는 항상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행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여행이 길어지고 후원은 계속 들어오고 사연 신청도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이어진 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여행에 돌아와서 결산을 한번 내보자 해서 내봤는데 약 제 후원 계좌에 1,700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받고 내가 얼마나 쓰고 여행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늘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구구절절히 써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해서 60여 개의 국가와 뭐 1,700만 원의 후원금, 총 경비는 2천여만 원 정도. 근데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 정도 2천여만 원으로 하긴 한 거지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세계 일주 1년 아끼고 아껴서 1년을 한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2년 통틀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낄 수 있었던 계기는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호의와 뭐 사랑과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저를 더 불타게 하고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